안녕하세요. 쭈박입니다. 이번 시간은 흙의 영경도부터 학습하도록 하겠습니다. 쭈박과 함께 하십시오. 자, 우리 교재 14페이지입니다. 14페이지 보면 흙의 연경도라고 되어 있는데 연경도가 뭡니까? 그러니까 연하고 경한 정도를 의미하는데 오른쪽 가이드 볼게요. 연경도는요, 점성도 동그라미. 여러분 우리가 전 시간에 배웠죠. 상대 밀도 배웠습니까? 상대 밀도는 어떤 흙을 가지고 있었죠? 그렇죠. 사질토를 대상으로 했죠. 지금부터 이야기하는 이 연경도라고 하는 것은 흙의 대상이 뭐라고요? 점성토가 된다는 거 잊지 마세요. 점성토를 대상으로 자, 흙의 함수량이 차차 감소하면 액성, 소성, 반고체, 고체로 변하는 성질, 그러니까 연하고 경한 정도를 나타내는 성질을 우리는 연경도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라는 거 보시면 되고, 3번에 하나 체크하고 갈게요. 터프니스 지수가 클수록 콜로이드가 많은 흙이다 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거 하나만 더 체크를 좀 해두십시오. 자, 그렇다면 여기 한번 볼게요. 자, 에터버 관계입니다. 우선 우리가 지금 이야기하는 흙의 연경도라고 하는 것은 흙의 상태가 뭐라고요? 점성토를 대상으로 한다는 거 잊지 마세요. 자, 점성토를 대상으로요, 우선은 그려놓고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자, 여기는요 최적이고요, 여기는 함수비입니다. 우리는 함수비를 오메가로 했으니까 똑같이 오메가로 표현해 볼게요. 함수비를 오메가로 표현했습니다. 자, 그런 다음에 결론부터 제가 설명드릴게요. 결론부터 설명을 드리면 그래프가 이렇게 간대요. 자, 이런 그래프로 간다, 이런 이야기인데, 자, 우선 범위가요, 이렇게 최적이 변하지 않는 범위, 이렇게 최적이 변하지 않는 범위를 우리는 뭐라고 부르냐면 고체 상태라고 이야기합니다. 고체 상태, 자, S로 이야기하고요. 고체 상태. 자, 그 다음에 조금 최적이 변하는 이 상태를 우리는 반고체, 그러니까 세미 솔리드라고 해서 반고체 상태. 세미 솔리드, 반고체 상태라고 이야기하고요. 자, 그 다음에는 소성 상태. 소성, 뭐 플라스틱 상태죠. P라고 이야기하고요. 그 다음에 여기를 넘어가면 이때부터는 이제 액성 상태입니다. 액성. 완전히 뻘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액성 상태. 벌써 느낌상 안 좋죠? 액성. 벌써 느낌상 여러분 이거는 그러니까 액체라고 생각하면 되겠죠. 얘를 가지고 우리가 흙의 어떤 기초 지반으로 쓸 수는 없겠죠. 아주 안 좋은 상태구나, 이런 느낌을 좀 가지고 계시고요. 소성과 액성의 한계, 반고체와 소성의 한계, 고체와 반고체의 한계, 요 세 가지의 한계가 있습니다. 이걸 에터버그의 한계라고 하는데, 첫 번째를 뭐라고 부르냐면 얘를 우리 이제 오메가라고 했잖아요. 오메가 S, 수축 한계라고 이야기할게요. 수축 한계. 보통 다른 책들은 W로도 표현을 합니다. 우리는 오메가로 할게요. 오메가 S, 수축 한계. 얘는 소성 한계, 플러스 소성 한계. 얘는 수축 한계. 얘는 소성 한계. 자, 얘는 뭡니까? 액성 한계가 되겠죠? L, 액성 한계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자, 먼저 요거부터 이해를 하고 갈게요. 여러분 이걸 굉장히 어렵게 생각하시는데 그냥 우선 쉽게 한번 이야기해 볼게요. 여러분 우선 아침에 제일 일어나자마자 뭐예요? 세수하고 나서 뭐예요? 화장실 가잖아요. 화장실에 가서 힘차게 여러분들, 그죠? 이제 배변 활동을 하잖아요. 배변 활동을 했을 때 정말 건강한 사람의 그 배변 있잖아요. 그 건강한 사람의 그 배변 상태를 우리는 뭐라고 부르냐면 소성 상태다라고 이야기해요. 건강한 사람이요. 소성, 어떤 느낌인지 아시겠죠? 소성 상태. 좀 이렇게 찰흙같이 끈적, 좀 그러네요, 여러분. 그죠? 어쨌든 우리는 공부를 하니까 어쩔 수가 없어요. 좀 끈적끈적한 소성 상태. 그죠? 찰흙 상태. 요거를 우리는 소성 상태라고 해요. 건강한 사람의 변의 상태입니다. 그런데 속이 너무 안 좋아요. 설사가 나오는 그 순간부터는 우리 무슨 상태? 액성 상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죠? 느낌 맞죠? 그럼 우리가 건강한 사람의 그 변의 상태에 있는 소성 상태에서 조금 시간이 지나면 뭐로 바뀌냐면 반고체 상태로 바뀌어요. 좀 이렇게 푸석푸석한 상태로 바뀌죠. 그죠? 푸석푸석한 상태. 근데 얘를 더 굳으면, 얘가 더 굳으면 그때부터는 완전히 땡땡하죠.
고체로 변한다 이런 이야기예요. 다시 이야기해서 함수 상태가 물이 함수비 함수 상태가 변함에 따라서 액성에서 소성으로, 소성에서 반고체로, 반고체로 해서 고체로 변하는 이런 성질을 우리는 영경도라고 하고, 이걸 우리는 에터버그라고도 이야기하고, 이 에터버그의 한계 세 가지, 수축 한계, 소성 한계, 액성 한계라는 사실을 먼저 기억하시고요. 이 수축 한계라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어떤 함수비가 수축 한계를 넘어가는 순간부터는 반고체가 된다는 거예요. 소성 한계 함수비는 무슨 말이에요? 어떤 함수비가 소성 한계를 넘어가는 순간부터는 소성 상태가 된다 이런 이야기예요. 액성 상태 함수비는 어떤 함수비가 액성 상태를 넘어가는 순간부터는 액성 상태가 된다 이런 얘기가 된다 이런 이야기예요. 그리고 이때 여기 있잖아요. 요 소성 상태와 액성 상태의 요 범위를 우리는 뭐라고 부르냐면 소성 지수라고 해서 IP 혹은 PI라고도 합니다. PI라고도 이렇게 이야기해. 소성 지수라고도 이야기합니다. 소성 지수 인덱스 플라스틱 인덱스 소성 지수라고 돼요. 그러니까 소성 지수는 결국 뭐에서 못 빼주면 돼요? 액성 한계에서 소성 한계를 빼주면 되겠네. 이런 느낌 가질 수 있겠죠. 또 하나 흙의 상태가요. 흙의 상태가 이 소성 상태에서부터 일로 가는 순간 흙은 어떤 상태? 안정한 거예요? 불안정한? 이건 흙은 안 좋은 거예요. 기초 지반으로 쓸 수가 없다고요. 더군다나 액성 상태로 가는 순간 이거는 뻘에다 건물 질 수 있습니까? 그건 불가능하잖아요. 그런 느낌을 가지고 지금부터 출발을 해보겠습니다. 자, 에터버그 한계 우리 아까 세 가지 이야기했죠. 액성 한계, 소성 한계, 수축 한계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액성 한계는요, 액체 상태를 나타내는 최소의 함수비. 그죠? 액성 한계를 나타내는 최소, 얘를 넘어가면 액체 상태가 되는 거예요. 소성 한계, 자, 수축 한계 봐요. 함수비를 감소시켜도 최적이 감소되지 않죠. 자, 계속 최적은 감소가 되는데, 자, 이 고체 상태는 함수비가 감소가 돼도 최적이 변화가 안 되는 그 상태를 우리는 수축 한계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기억하시고요. 그럼 옆에 여러분 그림 이해할 수 있겠죠? 황금변을 기준으로 설사 영역, 좀 굳힌 거, 푸석푸석, 완전히 땡땡하게 굳힌 거, 딱딱한 거, 이런 느낌으로 잡으시고요. 4번. 거기 이제 비소성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거기 이제 비소성, 난 플라스틱. 비소성. 우리가 여러분 이 영경도를 이야기할 때 주 흙은 뭐라 그랬죠? 점성토라고 했죠. 이 점성토라는 말은 결국 뭐가 있는 거예요? 찰흙같이 플라스틱 성질, 소성 성질이 있는 거죠. 소성 성질이 있는 게 점성토거든요. 근데 만약에 이게 없으면 소성 상태가 없는 걸 우리는 뭐라고 부르냐면 사질토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반대가 사질토죠. 이 사질토는 여러분 찰흙같이 끈적끈적합니까? 소성이 있습니까? 없잖아요. 그래서 소성이 없다 그래서 non-plastic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상태일 때는 이 점성도 요거를 우리가 표현할 수 없더라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액성 한계나 소성 한계를 구할 수 없을 때 우리는 비소성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오른쪽 볼게요. 가이드 갑니다. 액성 한계. 자, 액성과 소성의 경계함수비. 액성과 소성의 경계함수비. 액성 한계 할 수 있겠죠? 자, 액성 한계가 큰 흙은. 자, 액성 한계가 큰 흙은 좋은 거예요? 안 좋은 거예요? 안 좋은 거예요. 점토 성분을 많이 함유하고 있다. 그렇게 가시면 돼요. 액성 한계가 크면 좋은 거예요? 안 좋은 거예요? 안 좋은 거예요. 밀도가 작아진다. 이런 이야기. 그러니까 전달 강도가 작아진다. 이런 이야기예요. 소성 한계. 소성 한계는 소성과 반고체 사이 경계함수비를 이야기하죠. 그리고 3번에 시료가 3mm에서 굵기에서 끊어질 때 함수비. 시료를 계속해서 3mm가 될 때 끊어질 때 3mm 굵기에서 끊어질 때 함수비를 소성 한계, 소성 상태 함수비라고 합니다. 하나 기억을 해두시고요. 자, 비화작용이라고 있는데 하나 기억하시죠? 고체 상태의 점토가 자, 물을 흡수해요. 물을 막 흡수해서 결국은 붕괴되는 거예요. 이걸 우리는 슬래킹, 비화작용이라고 합니다. 요 용어 하나 기억을 해두십시오. 다음 액성 지수 보세요. 뭔지는 모르지만
액성 지수가 됐든 뭐가 됐든 액성이란 말이 크면, 자, 액성 지수든 액성이란 말이 크면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안 좋은 거예요. 그래서 액성 지수가 됐든 액성이 크면은 불안정하더라. 그 느낌만 잡아주십시오. 아시겠죠? 그 느낌만 잡아주세요. 자, 그러면 이번에 수축 한계 가보겠습니다. 수축 한계. 우선 여러분 이 수축 한계는 최적의 변화, 부피가 최적의 변화가 됩니까? 변화가 안 되죠? 최적의 변화가 안 된 상태의 함수비를 우리는 수축 한계의 함수비라고 이렇게 이야기해서 얘는 하나 구하는 공식이 하나 나와 있는데요. 수축 한계 함수비라고 되어 있는데 한번 보세요. 자, 얘는 R분의 1, 얘는 수축 비거든요. R분의 1에다가 마이너스 자, G분의 1인데요. 얘는 사실 여러분 공식을 굳이 암기 안 해도 이 느낌으로 잡을 수 있지 않을까요? 뭐 곱하기 100은 뭐 나중에 알아서 해주면 되는데, 자, 우선 비중 구하는 공식 어떻게 돼요? 비중은요, 비교되는 중량이죠. 비교되는 중량이니까 어떤 물질의 단위 중량과, 그죠? 비교되는 중량이니까 뭐라고 할 수 있어요? 물과 비교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결국 얘는 뭐가 돼요? 얘가 결국 중부, 감마, 중부니까 중부, 중부죠. S, S, 감마, W로. 자, 이렇게 표현을 한 게 뭐라고요? 이게 비중이라고요. 근데요, 비중은 시험 문제 주어져요. 비중은 그냥 시험 문제 주어지니까 고민할 필요가 없는데 제가 왜 이 공식을 썼냐면 이 수축 비를 구하는 공식이 얘랑 똑같아요. 보면 WS, W, 중부, 감마, W. 여긴 WS, 여기만 이제 V5라고 해서 이제 얘가 뭔지를 한번 볼게요. 얘가 뭔지를. 자, 걔가 뭐냐면 노건조 시료의 최적이라고 되어 있네요. 노건조 시료의 최적입니다. 이런 이야기. 근데 습윤 상태의 흙을 건조시키면 사실 흙의 부피는 변화가 없기 때문에 그냥 문제에 나와 있는 부피를 넣어줘도 상관이 없어. 그러니까 결국은 비중이나 요거나 공식이 거의 비슷하다. 이런 느낌만 잡으세요. 얘는 시험 문제 주어지니까 만약 얘가 시험 문제 나오면 얘만 공식으로 풀어가시면 됩니다. 에듀윌 유료 회원만의 특별한 서비스. 같이 하자. 같이 하자. 정답! 같이 하자 친구야. 에듀윌 유료 회원. 친구 소개하고 현금 받는 혜택. 오직 에듀윌 유료 회원에게만. 에듀윌. 수축 한계식 거기 나와 있는 거 그 정도 보시면 되고요. 다음 3번에 보시면 이제 영경도 지수라고 되어 있는데 영경도 지수. 자, 얘는 굉장히 중요한데요. 첫 번째 뭐라고 되어 있나 봐요? 소성 지수라고 되어 있죠. 여러분 아까 우리 자, 고체, 반고체, 소성, 액성이라고 그랬죠. 얘는 어디? 소성 한계 함수비, 여기는 액성 한계 함수비라고 되어 있잖아요. 요 간격, 얘를 뭐라고 했죠? 소성 지수라고 했습니다. 소성 지수. 요거 이야기하는 거예요. 소성 지수 첫 번째. IP. 얘가 뭐라고요? 소성 지수. 소성 지수. 여러분, 소성. 별 중에 작은 태양, 뭐 작은 별, 그죠? 아시아의 큰 별. 가수 중에 누구예요? 아시아의 큰 별. 엑소라고 기억나요? 엑소. 아시아의 그냥 여러분, 그죠? 엑소. 아시아의 소성. 아시아의 큰 별이죠. 작은 별 하지 마세요. 아시아의 큰 별. 소성 지수. 소성이란 말이 나오면 여러분, 무조건 엑소가 생각나요. 엑소. 왜 제가 이런 얘기를 하냐면 이게 앞으로 계속 나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앞으로 제가 소성 지수가 뭡니까? 소성하면 엑소가 나와야 돼. 엑소. 뭐라고요? 엑소가 나와야 된다고요. 엑소가 나와야 된다고. 엑소가. 액성 한계 함수비에서 소성 한계 함수비를 빼준 거예요. 이게 바로 나와야 돼요. IP가 뭐냐? 소성 지수가 뭐냐? 엑소예요. 액성 한계 함수비에서 소성 한계 함수비를 빼준 걸 뭐라고 부른다고요? 엑소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런 이야기예요. 엑소. 그 다음에 여러분 또
만약에 이 IP가 요게 자 보세요. 요 간격이 크다면 좋은 거예요. 안 좋은 거예요. 이게 크다면. 이게 크다라는 것은 결국 여기서부터는 안 좋은 거예요. 안 좋은 거기 때문에 얘가 크다라는 것은 결국 요 값이 크다는 거죠. 자 보세요. 이 소성한계 값이 크다는 것은 결국 뭐가 큰 거야? 요 X한계 값이 크다는 거죠. 이 값이 크다는 것은 결국 X한계 값이 크다는 거 동의하십니까? 액성, 액체 상태가 크다는 건 뻘이라고 했잖아요. 좋은 거예요? 안 좋은 거예요? 얘는 굉장히 안 좋은 거예요. 공학적으로 불안정하더라. 이렇게 이야기하셔야 돼요. 공학적으로 불안정합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셔야 됩니다. 공학적으로 불안정해야 합니다. 이런 이야기. 그럼 공학적으로 안정되려면 결국 뭐가? 이 값이 작아야겠죠. X한계 함수비가 작으면 작을수록 공학적으로는 안정합니다. 그래야 요 범위가 줄어들 거더라. 이런 얘기죠. 그런 이야기. 그게 바로 이제 우리 소성 지수에 대한 IP 범위가 좁을수록 안정하다는 말 나왔네요. 그 정도 보시면 되고요. 자, 액성 지수라고 되어 있는데 여러분 이 액성 지수 이거는 뭐 공식으로 굳이 액성 지수까지 내가 암기하라고 안 할게요. 우리는 거듭 이야기하지만 토질 15점, 17점, 18점 요 정도 맞을 거잖아요. 그게 아니라면 20점 만점을 다 외워야 돼요. 그러지 않을 거라면 그냥 저만 믿고 이런 거는 외우지 말고 요것만 기억하시죠. 요것만 뭐냐면 자, 여기 액성 지수라고 돼 있죠. 우리 액성이란 말이 나오면 액성이란 말이 크다라는 것은 우선 안 봐도 얘는 안정하다는 거예요, 불안정하다는 거예요? 당연히 불안정하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불안정. 이런 느낌만 잡으시라고요. 불안정하다. 액성이란 값이 작으면 작을수록 이제 뭐가 됩니까? 당연히 안정하다. 이제 고체 상태로 간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죠. 이렇게 액성 지수가 크면 클수록 어떤 상태? 액체 상태로 가는 거고 액성 지수가 작으면 작을수록 이제 고체 상태로 간다. 그래서 안정하더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면 돼요. 자, 그 정도만 이야기하고 이제 바로 문제로 한번 접근을 해보겠습니다. 1번. 흙의 에터버그 한계는 무엇으로 나타냅니까? 자, 에터버그 한계 뭐죠? 요거죠. 함수비로 나타냅니다. 그렇죠? 함수비. 2번. 어떤 흙의 자연 상태 함수비가 액성한계보다 높다. 자, 이 액성한계보다 높대요. 그럼 어떤 상태? 액성 상태. 공학적으로 안정이에요? 불안정이에요? 당연히 불안정한 상태가 되는 거죠. 3번. 수축 한계 값을 구하라고 했죠. 결국 수축 한계를 구하라고 하면 수축 B와 비중과의 관계인데 비중은 시험에 주어진다 그랬죠. 그죠? 2.67 주어졌습니다. 이것만 구하시면 된다 이런 얘기죠. 이때 얘는요 물의 단위 중량 우선 1로 가고요. 1톤/미터. 삼성 WS는요 11.26. 그러니까 얘는 1톤 혹은 1g/cm 삼성 상관없죠. 11.26 가고요. 이때 V는요 뭡니까? 건조로 해서 V를 건조로 해서 이제 건조시키는 거니까 얘는 똑같이 5.83 넣으면 되는 거죠. 이렇게 계산해서 바로 무엇을 구할 수 있습니까? 수축 한계 함수비 값을 구할 수 있다 이런 이야기. 정확한 명칭은 수축 한계 함수비라고 이야기를 하셔야겠죠. 4번. 다음 중 흙의 영경도에 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것은요. X한계가 크다는 것은 어떤 말? X한계가 크다는 말은 설사. 그죠? 와, 이거는 점토분을 굉장히 많이 함유하고 있죠. 그 알갱이, 이거 어떻게 제가 보여드릴 수도 없고, 그죠? 여러분, 그 미세 입자, 점토 입자가 많이 보이잖아요. 그죠? 그거 연상하세요. 다음에 소송한계가 큰 흙은 결국 여기서부터 여기는 사실은 점토 함유율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공학적으로 안정하지 못하다라고 이야기를 하셔야 돼요. 4번. 액성한계와 그죠? 액성한계와 소소한계가 가깝다는 것은 소성이 크다는 것을 의미한다. 자, 액성한계 이거죠. 액성한계와 소소한계가 가깝다는 것은 이거는 무슨 말이에요? 액성한계와 소성한계 값이 가깝다는 것은 소성이 작은 거죠. 그죠? 소성이 작은 거니까 결국엔 4번이 틀렸군요. 5번. 영경도 지수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소성 지수는 흙이 소성 상태로 존재할 수 있는 함수비의 범위. 그죠? 소성 상태로 나타낼 수 있는 함수비의 범위를 소성 지수라고 합니다. 엑소 기억나셔야 돼요. 3번. 액성 지수 값이 1보다 크면
자, 액성. 무슨 느낌상 액성이란 말이 크다는 것은 좋은 거, 나쁜 거? 나쁜 거. 여러분, 우리 사지선다형 문제에서는요, 틀린 것을 골라주세요. 맞는 것을 골라주세요. 그러니까 네 가지를 다 몰라도 답을 구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공부를 할 때, 지금 답은 3번 바로 알지요. 근데 왜 2번이 아니지? 왜 4번이 아니지? 그런 식의 공부를 하게 되면 시간이 굉장히 길어져요. 그러니까 그냥 답만 뚝뚝 하고 넘어가셔야 됩니다. 그래야지 빨리 합격합니다, 여러분. 6번. 흙의 연경도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요. 소송 지수는 점성이 클수록 크다. 소송 지수는 그죠? 소송 지수라는 것은 점토 성분이 많으면 많을수록 결국 커지게 되겠죠? 터프니스 지수. 터프니스 지수는 콜로이드가 많은 흙일수록 값이 아니죠. 콜로이드가 6번 틀린 것을 골라주는 거죠. 터프니스 지수는 콜로이드가 많은 흙일수록 값이 커지죠. 그죠? 값이 커진다. 이게 답은 2번이 틀렸네요. 점토 함유율, 활성도가 클수록 콜로이드가 많은 그런 흙을 이야기하네요. 자, 그렇게 해서 우리는 여기까지 이야기 이제 끝냈고요. 7번 보죠. 7번. 이번에는 무슨 이야기입니까? 활성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활성도. 액티비티라고 되어 있는데 활성도라고 되어 있는데 자, 우선 가이드 봅니다. 활성도는 점토광물 동그라미. 점토광물의 어떤 종류를 추정하는 거예요. 점토광물이라는 거 잊지 마세요. 연경도 점토광물이죠. 활성도 점토광물을 추정합니다. 즉 액티비티 A라고 하는데요. 이 활성도는요. 뭐를 추정한다고요? 점토광물을 추정합니다. 점토광물. 자, 점토광물을 추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점토광물 종류에 따라서 활성도 값이 다 틀리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럼 활성도가 이건 어떤 의미를 담고 있냐면 만약에 활성도가 크다는 것은 활성도가 크다. 자, 활성도가 크다는 것은 무슨 말이냐? 활성도가 크다라는 것은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우리 일반 생활에서도요. 막 어린애가 가만히 앉아 있지 않고 막 왔다 갔다 막 정신 사납잖아요. 왔다 갔다 활성도가 너무너무 커버리는 거예요. 좀 꾸준히 앉아 있지 못하고요. 그렇죠? 그렇다면 활성도가 크다라는 이 말 자체는 무슨 말이냐면 공학적으로 안정할까요? 불안정할까요? 당연히 공학적으로는 불안정합니다. 좀 진득하게 앉아 있어야 되는데 왔다 갔다 굉장히 활성도가 크다는 것은 공학적으로 불안정합니다. 또 공학적으로 불안정하다는 것은 수축 팽창이 커지는 거죠. 수축 팽창 이런 게 큰 거예요. 그러니까는 공학적으로 불안정합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겠죠. 공학적으로 불안정하다, 수축 팽창이 크다라는 것은 결국 하고 싶은 말은 무슨 말이냐면 점토 입자가 많더라 이런 이야기예요. 점토 입자가 많이 들어있다. 다시 이야기하면요. 우리가 이 점토 성분이 많이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공학적으로 안정해요? 불안정해요? 불안정하죠. 왜 불안정합니까? 결국 수축, 팽창이 크기 때문에 그래요. 그걸 나타내는 지수가 바로 뭐냐면 바로 활성도가 됩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점토 성분이 많이 들어갈수록 점토 성분이 많으면 많을수록 활성도가 커집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또 하나 여러분 이걸 이해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여러분 점토 입자가 굉장히 미소하다 그랬죠. 점토 입자가 어느 정도 된다 그랬죠. 우리가 2 마이크론 이하라 그랬죠. 2 마이크론 이하라는 말은 0.002mm. 와, 정말 미세 입자라고요. 점토 입자가요. 이런 미세 입자인데 이 점토 입자, 이런 미세 입자는 이 말이 이해가 될까요? 단위 면적당. 이 말이 이해가 되나 보세요. 단위 면적당. 자, 단위 면적당 비표면적이 크다. 요거 이해가 돼요? 단위 면적당 비표면적이 한마디로 이야기해서 물을 많이 흡수한다 이런 이야기죠. 자, 왜 그러냐면 보세요. 만약에요. 자, 요런 상태. 자, 요런 입자가 있어요. 요런 입자랑 얘를 4등분을 했습니다. 4등분. 얘를 4등분을 했어요. 어차피 최적은 동일할 거예요. 4등분을 했습니다. 그러면 첫 번째하고 두 번째 중에서 어떤 게 더 물을 많이 흡수해요?
얘는 물을 흡수하는 쪽은 요면을 흡수하지만 얘는 물이 흡수하는 면이 요 네 면이 총 네 가지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당연히 물은 어디가 더 많이 흡수해요? 얘가 더 많이 흡수하는 거죠. 단위 면적당 표면적이 크기 때문에 물을 더 많이 흡수한다. 동의하십니까? 그 말은 다시 이야기하면 입자가 작은 입자일수록 물을 더 많이 흡수한다. 동의하십니까? 그런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점토 입자가 많으면 많을수록 수축과 팽창이 크고 그래서 결론은 공학적으로 불안정합니다라고 이야기를 하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러니까 흡착 수분이 많겠죠. 흡착 수분. 이제 이해된다, 그죠? 흡착 수분이 많아지게 되겠죠. 이제 이해할 수 있다, 그죠? 흡착 수분이 많아져요. 그렇기 때문에 물을 머금고 물을 빼고 그러니까 수축 팽창이 커지겠죠. 수축 팽창. 수축과 팽창이 커집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에듀윌 유료 회원만의 남다른 서비스. 합격하고 돈도 받는 혜택. 오직 에듀윌 유료 회원에게만. 에듀윌. 무료 합격! 그런 상태는 바로 어떤 상태? 활성도가 대단히 큰 상태다. 이런 결론이에요. 그러니까 다시 이야기하면 활성도가 크다는 것은 무슨 말이에요? 수축 팽창이 커요. 왜요? 흡착 수분을 많이 먹기 때문에 그래요. 왜요? 비표면적이 크기 때문에 그래요. 왜요? 입자가 작으니까 그렇다. 이렇게 정리를 하시는 거예요. 그럼 다 끝난 겁니다. 교재 볼게요. 활성도. 자, 소성지수의 크기는 점토 성분이 포함된 비율에 비례합니다. 우선 넘기고 2번. 점토의 활성도가 크면 클수록 물을 많이 흡수하기 때문에 팽창이 일어납니다. 이제 이해할 수 있겠죠? 4번. 활성도가 크면 공학적으로 불안정하고 팽창, 수축의 가능성이 커진다. 이해할 수 있겠죠? 자, 오른쪽 가이드. 활성도가 클수록 소성지수가 커지고 공학적으로 불안정합니다. 라는 거. 자, 모래는요, 비소성, 아까 얘기했죠? 소성이 아니죠. 모래는 끈적끈적함이 없죠. 그러니까 난 플라스틱, 비소성이라는 이야기. 모래는 소성 지수가 없죠. 그러니까 0이라는 말이고요. 점토는 0이 아니죠. 소성 상태더라. 이런 얘기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럼 이제 점토의 활성도라고 되어 있어서 거기는 그래프를 한번 볼게요. 그래프. 이게 무슨 그래프입니까? 별거 아니에요. 그래프가 1차 그래프입니다. 자, 1차 그래프를 어떻게 표현했냐면, 자, Y축 대신에 여기를 소성지수 IP. 소성지수라고 했고요. 여기는 점토 입자. 점토의 입자. 점토 입자는 얼마? 2 마이크론 이하죠? 2 마이크론 이하의 입자. 점토 입자로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자, 이제 우리가 뭐를 지금 이야기할 거냐면 점토 입자를 구분하려고 해요. 활성도가 이렇게 큰 게 하나 있을 거고 활성도가 이런 게 있대요. 이런 게 있는데 이때 이 활성도는 얼마냐면 1.25. 얘는 1.25고 1.25. 자, 얘는 활성도가 얼마냐면 0.85래요. 0.75. 이게 무슨 말인지는 잠깐만 제가 설명드릴게요. 우선 이렇게 먼저 볼게요. 자, 우선 이 활성도에 대한 이야기를 잠깐 해볼게요. 여러분, 얘는 사실 그래프가 어떤 그래프입니까? y ax 그래프죠. y x. 자, 보세요. y 비례 그래프니까 y ax죠. 이런 그래프인데 y 대신에 지금 뭐죠? IP가 되어 있는 거죠. IP. 자, x는요. 점토 입자 성분이죠. 점토 입자. 그냥 점토라고 쓸게요. 점토 입자. A는 뭐죠? 비례상수. 기울기죠. 기울기. 이 기울기 대신에 여기서는 어떻게 표현했냐면 이게 바로 활성도 A로 표현한 거예요. 그러니까 비례상수. 한마디로 A는 뭐다? 기울기다. 이런 이야기예요. 그럼 여기서 1.25라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1만큼 갔을 때 여기가 얼마? 1.25가 되는 거죠. 0.75는 무슨 말? 1만큼 갔을 때 여기가 얼마? 0.75가 되더라. 이 기울기를 의미한다. 이런 이야기.
그래서 결론은 A라고 하는 활성도 값을 정리하면 뭐를 뭐로 나눠준 거랑 똑같습니까? IP 소성지수 값을 점토 입자. 저는 그냥 간단히 점토 입자로만 썼어요. 이렇게 간단하게 2 마이크론 이하의 점토 입자로 이렇게 간단하게만 썼습니다. 이렇게 다시 한번 정리해 볼까요? 여기서 A가 활성도 A가 크다면 활성도 A가 크다면 뭐가 큰 거죠? 소성지수 IP가 큰 거죠. IP가 크다는 것은 안정한 거에 불안정, 결국은 불안정하더라. 공학적으로 불안정하더라.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고, 자, A가 크다는 것은 어떤 의미? 수축 팽창 크다, 흡작 수분이 많다, 비표면적이 크다, 입자가 작기 때문에 그렇다. 그렇게도 이야기를 해주셔야 된다. 이런 이야기예요. 그리고 여기서 우리 자, IP 한번 볼까요? IP는요, 우리 뭐라고 했습니까? 얘는 소성 지수라고 했죠. 소성, 아시아의 별 누구야? 엑소가 나오죠. 엑소, 액성한 게 마이너스 엑소, 소성한 게. 이게 바로 IP, 소성 지수가 되는 거죠. 엑소, 이게 크니까 결국 모두 큰 거예요. 액성 지수, 액성한 게 함수비가 큰 거죠. 액성한 게 함수비가 크다는 것은 안정, 불안정, 불안정하더라. 이런 결론이 얻어집니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죠. 그런 이야기까지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그러면 이제 종류를 어떻게 구분할래? 이렇게 구분하시면 됩니다, 여러분. 여러분, 우리 그 대한민국의 자동차 메이커 현대랑 또 뭐가 있어요? 기아가 있죠. 자동차는 땅으로 가요, 하늘로 가요? 당연히 땅으로 가죠. 그러니까 밑에서부터 가요. 땅으로. 기아 자동차, 기아 자동차, 기아 모터스, 기아 자동차 이렇게 가는 겁니다. 기아 자동차. 그래서 우리는 거기 교재 보시면 점토 광물을 이제 우리가 추정한다고 했는데 활성도가 A가 0.75 이하니까 활성도가 작다라는 활성도가 크다는 것은 안 좋은 거죠. 활성도가 작다는 것은 좋은 거, 안 좋은 거 이런 얘기예요. 첫 번째 교재 보시면 여기에 카오리나이트 있습니까? 카오리나이트. 자, 카오리나이트 얘는 활성도가 얼마입니까? 0.75보다 아래. 공학적으로 안정합니까? 그나마 안정해. 그나마 안정해요. 왜? 활성도가 작기 때문에. 자, 얘는 뭐라고 지금 책에 돼 있나 보세요. 몬모릴로 나이트라고 돼 있죠. 몬모릴로 나이트는 활성도가 얼마 이상? 1.25 이상. 1.25 이상이라는 말, 얘는 우선 결론적으로 공학적으로 안정합니까? 불안정합니까? 점토 광물 중에서 몬모릴로 나이트는 공학적으로 대단히 불안정합니다. 이거 기억하시라고요. 몬모릴로 나이트 대단히 불안정합니다. 그다음에 일라이트는 중간이죠. 0.75와 1.25 중간에 들어가는 게 바로 일라이트입니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고요. 층상 구조를 보니까 이 카오리나이트 얘만 2층이네요. 기아 자동차, 기아. 땅에서 달릴 땐 바퀴가 몇 개 있어야 돼요? 2개. 그러니까 얘만 2층 구조래요. 얘만 2층 구조. 위에는 3층 구조고요. 또 하나 오른쪽 가이드 보세요. 활성도가 가장 큰 광물은 몬모릴로 나이트, 그죠? 그리고 그 아래 일라이트 보세요. 그림과 같이 보세요. 일라이트는 아까 우리 몇 층 구조라고 했어요? 3층 구조라고 했죠. 3층 구조인데 거기에 뭘로 결합되어 있나 보세요. 칼륨 이온으로 결합이 됐습니다. 이거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칼륨 이온으로 결합됐다, 어쨌다, 무조건 뭐라고요? 일라이트.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일라이트. 그러면은 이야기는 끝났습니다. 교재 볼까요? 그럼 교재요. 자, 1번이요. 시루가 점토인지 아닌지를 알아보고자 할 때 다음 중 거리가 먼 상황. 아직 우리가 안 배운 내용이 있는데요. 우선은 소성지수, 소성도 A선 200번째 통과량을 가지고 점토냐 아니냐를 구분합니다. 이제 나중에 배워요. 포화도는 상관없죠. 포화도 S와는 상관이 없다는 거 한번 이렇게 익혀두시고요. 2번. 흙의 물리적 성질 중 잘못된 것은 점성토는 흙 구조 배열에 따라서 면모 구조와 이상 구조, 점면이 면모 구조가 이상 구조보다는 그나마 전단 강도가 크고 투성이 크다라고 했죠. 그죠? 4번. 활성도가 크면 안정하고 소성 지수가 작아진다? 아니죠. 활성도가 크다라는 것은 수축 팽창이 크고 흡작 성분이 많고 비표면적이 크기 때문에 안 좋다. 활성도가 크면 소성 지수가 크기 때문에 안 좋다. 이 얘기를 하는 거죠. 3번.
흑의 활성도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활성도는 액성지수 점토 함유율분의 액성지수가 아니죠. 뭐야? 소성지수죠. 뭐라고요? 점토 함유율분의 IP. 얘를 뭐라고 불렀어요? 소성지수. 그죠? 소성지수. 아시아의 큰별 엑소가 나와있죠. 엑소 이렇게 나와있죠. 1번이 틀렸군요. 4번. 점토 건물 중에서요. 3층 구조자, 3층 구조예요. 수축, 팽창이 크고 공학적 안정성이 제일 약한 거. 3층 구조 둘 중에 공학적 안정성이 무지무지 안 좋다. 몬모로나이트. 요거 칼륨 구조로 되어 있다. 요거는 뭐라고요? 요거는 일라이트. 요렇게 구분하시면 돼요. 2번. 이제 직접 추정하는 거네, 직접. 어느 점토에 체가른 시험을 했대요. 그죠? 액성, 소성 시험을 했는데 입경이 전시로 중량이 90%. 액성한 게 있고 소성한 게 있습니다. 얘는 뭡니까? 물어봤네요. 그러면 뭐만 구하면 됩니까? 활성도 A를 구해서 A가 어디 범위에 들어갑니까? 답은 셋 중에 하나가 될 거예요. 그죠? 일라이트, 몬모르로나이트. 자, 2번, 3번은 우리가 안 배웠으니까 답은 1번 아니면 4번이 되겠죠. 볼까요? 활성도 구해보면 되죠. 자, 활성도를 구하려고 봤더니 IP는 뭐라고요? IP는요. 소성지수. 아시아의 별 누구요? 엑소. 액성한 게 소성한 게 액소. 요게 나와야 되겠군요. 이때 액소 얼마? 액성한 게 60%, 소성한 게 얼마? 20%. 요거 60%, 소성한 게 20% 됐고요. 점토의 함유율 얼마야? 전시료 중량이 몇 퍼센트? 자, 0.002mm 이하의 입경. 이게 바로 점토 입자죠. 이거 중량이 얼마예요? 90%래요. 그럼 이게 몇 퍼센트? 90%래요. 이것만 계산기 누르면 되죠. 뭐, 그렇죠? 계산했더니 얼마가 나와요? 0.44. 0.44는 어디의 범위에 들어가요? 이 범위 안에 들어오네. 답은 뭐? 0.44. 얘는 0.75죠. 0.75. 지금 여러분 문제 5번. 저 헷갈렸네. 문제 5번. 뭘로 추정? 제가 6번 헷갈렸네. 문제 5번에 보면 가오리나이트, 일라이트, 몬모르로나이트가 1번, 2번, 4번 중에 하나가 됩니다. 이런 얘기네. 그죠? 그러니까 0. 얼마야? 0.44면 결국 카오리나이트가 답이 된다. 이런 얘기죠. 만약 요 범위 안에 들어가면 일라이트, 1.25보다 크면 몬모르로나이트가 된다. 이렇게 정리가 되겠죠. 6번. 두 개의 규소판 사이에 3층 구조. 그래서 3층 구조는 몬모르로나이트, 일라이트. 2층 구조는 기아 자동차. 땅에서는 바퀴 두 개가 있어야 되겠죠. 2층 구조. 근데 여기서 칼륨 이온으로 결합됐대요. 바로 나와야죠. 칼륨 이온으로 결합됐답니다. 뭐야? 일라이트 바로 나오셔야 된다. 이런 이야기예요. 자, 이렇게 해서 우리 1장을 모두 마무리했습니다. 1장을 모두 마무리했는데 사실 토질에서는요. 1장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1장을 좀 가급적 천천히 해드렸어요. 충분히 따라오실 수 있으리라고 믿고요. 아마 조금 이해가 안 되시는 분들 계시면 다시 한번 반복 학습을 통해서 꼭 내 것으로 만들고요. 앞으로도 여러분 토질은요. 공부가 재밌습니다. 공식 암기 안 하게끔 제가 해드릴 테니까는요. 걱정하지 마시고요. 우리 여러분 우리 홈페이지인가요? 거기에도 여러분 수강 한번 내용도 한번 수강 어떤 건지 한번 좀 응원의 글도 한번 남겨주시면 저도 힘내서 더 열심히 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쪼박이었습니다.